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늘 일부 언론 계엄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이군요. 3월 10일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할 때 촛불 시위 그리고 태극기 시위가 연일 광화문에서 벌어졌습니다. 수십만 명씩 모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불안감은 모든 사람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국군 기무사령부죠. 국군 기무사령부가 2017년 3월에 전시 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문건을 만들어서 국방장관한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합수는 합동수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공개를 하면서 이철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해설을 붙였느냐? 이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촛불 시위 때 군이 위수령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단순 문건의 작성 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 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위선은 없는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마치 무슨 계엄령 선포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는 계획을 꾸민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군정 획책 계획까지 갈 때까지 간 기무사는 해체해 주라는 계획이 지급하다. 이건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 좌파 단체에서 선동할 때 쓰는 문장입니다. 국군을 상대로 이렇게 당신 정권 잡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묻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제대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공개된 문건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비상시에 대비해 가지고 특히 군대가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 계획 문건에 불과합니다.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군정을 편다든지 정권을 잡는다든지 정치에 개입한다든지 민간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다든지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국가가 국가로서 항상 준비해야 할 비상계획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배에 비교하면은 대한민국은 항상 평화롭게만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전쟁도 나고 쿠데타도 나고 대통령 암살도 되고 민중봉기도 일어나고 합니다. 그럴 때 질서 유지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질서 유지. 경찰과 군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질서 유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죠. 법치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반드시 세상 돌아가는 것, 정치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주시하면서 준비를 해가야 합니다. 즉 배가 폭풍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탄핵 사태가 바로 폭풍우 사태입니다. 선박이 폭풍 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거친 항해를 하고 있을 때는 배가 전복되는 사고, 좌초하는 사고를 예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 그 준비하는 기구가 모든 정부기관에 있지만 특히 군은 비상시에 치안 확보를 위해서 경찰력이 무너졌을 때 출동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건 정권 잡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질서 유지,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폭도들이 관공서를 장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군은 항상 출동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동 준비하고. 이것은 정권 잡는 거와 관계없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보다 근원적으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려면은 비상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크루즈를 타면은 타자마자 맨 처음 하는 게 승객들 다 나오시오 해가지고 대피훈련 아닙니다. 대피훈련과 같은 게 바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면은 어떤 절차를 받고 어느 부대가 어디에 출동하고 하는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철희 의원 문제 제기대로 한다면은 세월호에서도 대피훈련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대피훈련 하면은 국민들이 불안해지잖아요. 승객들이 불안해지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항상 안보적 위기가 일어날 수가 있고 좌우 대결에서 질서가 파괴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대한민국에서는 군대는 항상 위수령이라든지 계엄령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거듭거듭 말하지만 이거는 정권 잡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합니다.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작년에 국회는 3분의 2의 찬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장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면은 그게 국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3분의 1을 차지한 사람이 즉각 계엄령 해제를 결의해버리면 계엄령 해제해야 됩니다. 헌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계엄령 선포를 해가지고 뭐 군정을 실시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이런 문서를 만들었다고 상정해가지고 여기에 발본세원이란 말도 나오고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계획해야 된다는 이런 험한 말이 나온다. 국군을 동래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당 국회의원이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여당 국회의원이. 여당은 국군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군은 정당이 보호하는 겁니다. 국민이 보호해 줘야 되죠. 그래서 그 문서를 제가 한번 여기 공개된 문서를 읽어보았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현상 진단, 현 상황 평가, 정치권이 가세한 촛불 태극기 집회 등 진보, 과로하고 종북, 보수 세력 간 대립 지속, 촛불 집회 18차 연인원 1542만 명, 기각되면 혁명 주장, 태극기 집회 15차 연인원 1280만여 명, 인용되면 내란 주장. 북의 북극성 2호 시험 발사에 이어 오는 3월 한미 연습에 맞춰 북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 가능성 상존. 일부 보수 진영에서 계엄 필요성을 주장하나 국민 대다수가 과거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계엄 시행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탄핵 결정 선고 이후의 전망.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청와대 헌법재판소 진입, 점거를 시도할 수 있다. 정부에서 대규모 시위를 차단하자 국민 감정이 폭발하고 동조 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 양상 심화, 사이버 공간상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진보, 과로하고 종북 또는 보수 특정 인사의 선동으로 인해 집회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 학생, 농민, 근로자 및 시민단체가 가세하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 무기 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 불안 야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경비 계엄 선포 절차, 계엄사 편성 뭐 이렇게 쭉 적었는데 이거는 뭐 다 법률에 있는
상식적인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해야 될 계획이고 이 계획은 다 계엄법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엄법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엄법. 이 법은 계엄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 낮은 게 경비계엄입니다. 이런 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계엄사령관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에는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에 걸치는 경우에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 요 제6조, 이게 아주 중요한 조항입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 전국 계엄과 부분 계엄이 이렇게 다릅니다. 전국 계엄을 해버리면은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바로 대통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엄사령관의 영향력이 아주 커집니다. 1980년 5월 17일 날 그때 제주도를 뺀 계엄 지역이 계엄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때 전두환 세력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제주도를 포함한 계엄 확대 조치를 취하면서 계엄사령관이 바로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합동부 수사본부를 통해서 수사를 하고 해서 정권 잡는 쪽으로 일로 매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계엄 지역에 따라서 계엄사령관의 역할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기무사에서 만들었다는 이 문서는 국가기관이면 당연히 만들어야 될 문서입니다. 만약 이런 문서를 만들지 않고 그냥 기무사가 우리 군이 작년의 탄핵 사태를 지켜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처벌감입니다. 처벌감입니다. 크루즈선이 이미 폭풍이 진행되고 있는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선장이 퇴선 계획 세우지 않고 갔다고 하면 설사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그 선장은 파면감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정권 차원에서 박근혜를 돕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꾸몄다고 지금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선동하고 있는 이 세력은 국가를 부정하는 겁니다. 국가 공동체.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없으면. 지금 타일랜드에서 동굴에 들어갔다가 물이 부르면서 고립된 소년 축구단 13명이 지금 입구에서 4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타일랜드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군의 잠수부가 들어가서 구조 작업이 아니라 무슨 구출 준비 작업을 하다가 산소가 모자라서 죽었습니다. 한 사람 죽었어요. 13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타일랜드가 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막 돕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타일랜드란 국가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타일랜드란 국가가 있으니까 13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심초사합니다. 국가가 없으면은 13명을 누가 살리려고 합니까? 13명을. 국가가 있으므로 비상시에 대비한 계획,
전쟁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엄령 계획 없는 나라는 그건 나라도 아닙니다. 작년 같은 사태 때 우리 군이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고 한다면 당시에 국방장관은 문책받아야 됩니다. 그게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비를 했다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군을 괴롭히는 데 맨 앞장서는 사람이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혹시 문재인 정권은 또는 그 구성원은 대한민국과 국군을 적폐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감사합니다.